자, 5학년 1학기 사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인권이 무엇인지, 대단원 2단원의 첫 번째 주제, 인권을 존중하는 삶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권이 뭔지를 먼저 알아보고요. 생활 속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인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90쪽 갑자기 어두워진 민진의 집 상황을 살펴볼게요. 엄마, 집안이 너무 어두워요. 그러게, 대낮인데도 전등을 계속 켜놓아야 하다니. 예전에는 환했었는데 왜 그런 거죠? 건물이 지어지면서 햇빛을 가려서 그런 것 같구나. 자, 민진의 집 맞은편 건물 때문에 낮에도 전등을 켜야 하는 상황이라니, 좀 너무하네요. 민진의 집이 받은 피해는 일조권이라고 하는 것을 침해당한 피해입니다. 그럼 일조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일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받을 권리, 햇빛을 누릴 권리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낮의 길이가 제일 짧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해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연속으로 2시간 이상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만일 민진의 집처럼 옆에 있는 큰 건물 때문에 이 일조권이 침해를 당했다면은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계단식으로 짧아지는 건물 본 적 있나요? 건물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보기 좋으라고요? 아니죠. 이렇게 짓는 것은 물론 보기에는 뭐 좀 예뻐 보일 수 있고 근사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 건물을 지은 사람 입장에선 굉장한 손해가 나요. 공간에서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 건물의 한쪽으로 폭이 20m가 안 되는 자동차 도로가 있다면 도로 사선 제한이라고 하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차도에도 최소한의 햇빛이 일정 시간 이상 들 수 있도록 차도의 가장 바깥쪽 라인에서 건물의 맨 꼭대기 라인까지를 연결한 저 사선의 각도가 법적으로 제한을 두어서 도로에도 일정 시간 최소한의 햇빛이 들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대쪽으로 계단형으로 만든 이유는 아마도 이 집은 저 창문이 계단 쪽으로 돼 있는 쪽이 북쪽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자, 북쪽으로는 햇빛이 잘 안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북 방향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고 하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만일 집이 북쪽 방향으로 창문이 나 있다면은 저 아래층 세대가 햇빛이나 하늘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자세한 규정은 뭐 건물의 높이가 9m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어쨌든 법적으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고요. 어떤 이유로도 이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처럼 인권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누리는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말하는데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막연한데 아까 민진의 집 사례 같은 일조권도 일종의 인권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인권과 연결이 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키가 작아서 수도에 손이 닿질 않아요. 자, 키가 작은 어린이를 위해 화장실에 낮은 세면대를 설치한 것. 공중 화장실이나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거는 어린이의 인권을 위해서 어린이도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편하게 씻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계단이 너무 힘들어. 승강기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공공장소에 승강기를 설치한 사례도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 있어서 주차하기 편해졌어요.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정해놓은 이유는 휠체어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비장애인이라면은 멀리 주차해도 걸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를 내릴 수가 없다면 아예 차에서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권, 그러니까 어디든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죠. 출산 전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여요.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직장 생활을 잠시 쉬어야만 할 때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 역시 임신을 한 여성뿐만 아니라 태어날 아기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이고요. 또한 그 아기와 임신을 한 여성의 남편, 아이의 아빠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출산 전 휴가, 출산 후 휴가를 보장해 주는 것은 대표적인 인권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단원 도입 때 잠깐 보았던 세계 인권 선언은 어떤 인권들을 온 세계 사람들이 보장해야 되는가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지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총 30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1조 천부인권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요. 제2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재산, 신분 등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6조로 넘어갈게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은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조항을 보겠습니다. 30조예요. 자, 인권선언의 어떤 규정도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가 이 인권선언문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모든 사람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 한 대 때리고 내 자유다, 나에겐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모든 사람은 나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며 그렇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인권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당연한 권리를 말하고요. 모든 사람은 인종, 성격, 외모, 종교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려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의 인권이 소중하고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수업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옛사람들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